안녕하세요.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정선우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실 때, 우리랑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이제 현재 중동고에서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원학원에서도 강의 중이신 안철우 선생님 밑에서 연구실장으로 약 7년 동안 고등부 내신 강의를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다음 기존의 대천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해 오다가 이번에 다원학원에서도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설명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로 고등학생들과 호흡을 맞춰 오는데 지금 어제 저녁에도 숙명여고 학생들이랑 직보를 했었거든요. 직전 보충 수업을. 지금 고2 애들 애들이 반쯤 이러고 살아요. 애들이. 왜냐면 걔는 지금 고3이에요. 사실상. 왜냐면 위에 고3 학생들이 다 수능이 끝났고 수시 발표도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걔네는 고3이어서 애들이 맨날 쌤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예비 중3 친구들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엄청 귀엽습니다. 정말 수업할 때 제가 고등학생들 다룰 때는 맨날 저도 같이 이렇게 처질 때가 있는데 얘네들은 너무 수업도 열심히 듣고 반응도 잘해주고 수업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귀엽다고 하면은 많은 어머님들께서 좀 반대하시던데 제 눈에는 너무 귀엽고 이뻐서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어쨌든 이런 설렘과 기대가 좋은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물리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미지가 어떠세요? 물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어느 학년이건 어떤 시기에 고3 수능 한 달 전에 가도 어렵다라고 해요. 어떤 학년에서 가던 어느 시기에 가건 어렵다라는 게 물리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사실 다른 과목에선 쌤 저희는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물리는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물리하면 어렵다라는 인식이 그동안 계속 강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개정 전 교육과정, 현재 고3 올라가는 친구들까지 해서는요, 정말 선택자 수도 엄청 적었어요. 실제로 일부 여고에선 1등급이 한 명인 사태도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입시제도가 개편되면서 물리가 정말 필수 과목이 되었죠. 특히 이과 학생이라면 사실상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는 물리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어려운 과목을 적어도 한 명이라도 그만두는 학생이 최대한 없어질 수 있도록 이번 겨울 다원 PHS에서 개념 강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 커리큘럼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우선 다원 PHS 강의는요. 지금 브로셔 그냥 그대로 뒤집으셔서 맨 뒤에 상단 부분 봐주시면 됩니다. 일요일 아침에 10시에서 1시 3시간 수업으로 주 1회로 12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12주 동안 물리학 원 전범위를 나가고요. 12주면은요. 3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내년 중3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직전까지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애들이 4월, 5월 해가지고 중간고사 대비하고 중간고사 시험 보고 오면 심화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커리큘럼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페이지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제 수업에 관한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사실 개념반이잖아요. 개념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리가 처음이신 분들 대표적으로 혹은 물리를 돌렸는데 좀 옛날에 돌려서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네 싶으신 분들 그리고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돌리셨더라도 시중 문제집으로 돌리셨을 경우에도 개념반 입반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완자나 올리드 이런 걸로 돌리신 분들이 계신데 고등물리에서는 절대 그걸로는 내신 수업 제일 쉬운 과정을 못 풉니다, 보통. 그래서 혹시 시중 문제집으로 돌리셔서 저는 그럼 개념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개념 강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셔도 개념 강좌로 입반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수업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고등부 내신을 진행해 왔었던 만큼 고등 내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단연간 대치동에서 고등부 내신을 진행한 만큼 최신 트렌드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분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중3 친구들이 지금 당장 고2 기출문제 이렇게 들이밀면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어도 애들은 문제를 어렵게 느껴요.
왜냐면 보이는 게 정말 문제가 못생겼어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를 제가 지금 자체 제작 및 변형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좋은 퀄리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양손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요. 타이핑을 하면은요, 스페이스바랑 시프트를 계속 누르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얘가 잘 안 펴지더라고요. 실제로 오른손가락은. 그만큼 최대한 자료 제작에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좋은 문제 퀄리티로 학생들이 이렇게 기본 문제나 일반 난이도 1등급 컷으로 구성되는 과제물에 있어서도 최대한 어려움 없이, 흔히 저희가 쫀다고 표현하죠. 학생들이 물리에 대해서 학생들도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물리학과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공자만이 해줄 수 있는 꼼꼼한 개념 설명과 문제를 푸는 흐름, 문제의 근원을 찾는 연습을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물리를 공부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금 작년에 제 수업을 듣고 현재 다원학원에서 안철호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예비 고1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길 가다 우연히 만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 쌤! 오, 아직도 쌤 목소리가 머리에서 환청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정상이야 라고 했습니다. 실제 제 수업을 들은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증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머리에 최대 오래 남게 하는 것이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사실 수업만큼이나 또 요즘 관심을 주시는 것이 수업 외적인 관리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과제와 관련된 말씀부터 드리자면, 과제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대로 개념반 PHS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 60%, 일반 난이도 30%, 1등급 컷에 해당하는 문제 10% 정도로 구성됩니다. 사실 어머님들께서 요 기본 문제라고 하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중 문제집 정도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사실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정말 문제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시중 문제집과 실제 기출되는 문제는 퀄리티 자체가 달라서 기본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일반적으로 배부되는 게 완자나 올리드 정도 수준의 문제집입니다. 그러면 과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제를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다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퀄리티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이 항상 보통 여기까지도 다 풀고 끝냅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제가 과제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제가 프린트를 배부하게 되는데, 그럼 제가 프린트랑 교재 과제물을 다 걷어가지고요 직접 다 확인합니다. 뭐 조교시키지 않아요. 조교시키면 얘네가 대충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일을. 선생님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러고서 일을 대충 할 때가 있어서 저는 무조건 제가 직접 다 검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답을 베껴오면 그대로 걸립니다. 바로 제가 어머님이랑 아마 통화가 갈 거예요. 우리 애가 베꼈네요 하고 통화가 갈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항상 학원에 오면 보는 것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그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진행되게 됩니다. 이 주간 테스트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어느 학원이건 재시험이 있겠죠. 그럼 사실 어머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는 커트라인이 그래서 몇 점인가요? 이실 텐데 제 커트라인은 정말 단순합니다. 근데 맞추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저를 이제 몇 번 다른 설명에서도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눈치실 테지만 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항상 커트라인이 만점입니다. 벌써 살짝 걱정되시죠? 제가 사실 주간 테스트 커트라인을 만점으로 잡은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사실 저야 주 7일 1년 365일을 물리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국어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통합과학도 해야 돼, 또 다른 과학 과목도 해야 돼, 통사도 해야 돼,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보통 일요일 다원 아침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하면은 토요일 밤에 학원 갔다 와서 10시 이후에 숙제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 듣고 이렇게 해봤자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공부를 못합니다. 하지만 물리가 정말 복습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흔히 악명이 높은 물리에서의 역학 파트 같은 경우도 앞에서 빈칸이 생기면 뒤에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학생들이 이왕 왔을 때 한 문제라도 더 얻어갈 수 있도록 제 시험을 사실상 반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과제를 그냥 무작정 많이 내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하려면. 그러면 학생들이 좀 따라오기가 벅차하다 보니까 최대한 왔을 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수업이 10시부터 1시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수업은 그냥 1시 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3시간 반이 원래 수업인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엄마 나 재시험에 걸렸어 하면 보통 저희가 너 얼마나 많이 틀렸길래 뭐 숙제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 수업에서만큼은 재시험은 당연한 겁니다. 재시험, 그냥 시험이 원래 2개입니다. 이름이 재시험인 것 뿐이에요. 수업 이후에 본다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애가 재시험을 걸려도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만 틀려도 재시험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엄마 나 오늘 재시험 안 봐! 이러면 축하해주세요. 엄청 잘한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도 통과 못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재시험을 통과했다. 재시험 안 봐도 된단다. 박수 쳐주세요. 진짜 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나 이런 주간 테스트, 재시험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어머님들께 매주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머님들께도 점수 데이터가 쌓이겠지만 저한테도 당연히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 주에, 재시험을 본 그 다음 주에 개별 과제물이 진행되게 됩니다. 개별 과제물은요, 말 그대로 개별로 오답 노트 겸 취약했던 부분, 맞췄던 문제라도 풀이 과정이 빈칸이 보이는 부분들을 다 빈칸 처리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새롭게 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본 수업을 첫 주차에 듣고 그 다음 주차에 주간 테스트와 재시험을 통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개별 과제물을 통해서 총 3주 동안 복습을 해서 최대한 빈칸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와 주간 테스트 그리고 재시험의 목적입니다. 요즘 사실 대치동이 제일 핫한 거죠. 클리닉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모든 강사분들이 사실상 하시는 질문 클리닉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오면 이렇게 제가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항상 제가 있습니다. 사실 조교 애들 시키면 저야 편하거든요. 어차피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고, 그리고 제가 믿으니까 제가 고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 또 평소에 보던 조교쌤 아니면 질문을 또 낯을 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냥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시간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카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요, 당연히.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하면 말로 풀어서 설명할 때도 있고, 아니면 손글씨로 써가지고 풀이를 보내줄 때도 있고, 해설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방식은 학생이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질문 클리닉은 강제성을 별로 띄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과제나 테스트 점수가 계속 좋지 않다. 그러면 제가 불러내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조금 강제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 수업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인 개념 클리닉입니다. 개념 클리닉은 생소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업 시간 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오면 또 이렇게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칠판 앞에서 똑같이 수업할 때처럼 수업을 조금 더 짧게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업 때 오면은요, 본 수업을 한 번 들었다는 가정 하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이란 걸 배우면 어머님들도 다 아는 그 유명한 식 F는 MA 정도 머리에 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문제에 직접 적용하는 연습을 1시간, 1시간 반 정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매 주차별로 그래서 단원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시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일부 어머님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도 드시고요. 근데 우리 이번에 학원 스케줄 빡빡하게 잘 짜놨는데 질문 클리닉도 시간이 안 되고 개념 클리닉도 시간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항상 저는 매 수업 시간 전 30분, 매 수업 시간 후 30분 한 명씩 남깁니다. 한 명씩 일찍 부르고 한 명씩 남겨서 무조건 저랑 허리 중에 한 번은, 못해도 한 번은 1대1로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짜지는 순서는요, 랜덤입니다. 첫 주차에 오면 애들이 제비뽑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일단, 1주차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도 남고요. 근데 1주차에 남으면 어머니들께서는 좋아해 주시면 됩니다. 잘하면 얘는 다른 애들보다 몇 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애들은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학생들이 온라인이나 동영상보다는 최대한 대면으로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푸는 것 같은 경우는 주간 테스트와 재시험, 개별 과제물까지 해서 최대한 빈칸 없이, 개념 같은 경우도 본 수업, 질문 클리닉, 개념 클리닉을 통해서 최대한 빈칸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왜 지금 물리학원에 보내시려고 하시나요? 우리 애가 막 물리학과를 가가지고 우리나라 얼마 전에 나로호가 발사됐었죠. 그런 것처럼 막 물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창한 목표는 아닐 겁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고2 때 물리 시험 잘 보면 좋겠어서 그냥 이 단순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실 목적이 물리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리 문제 푸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전공을 하면서 느낀 물리학이라는 학문과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고등 물리는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한번 목적에 맞게 최대한 물리 문제 푸는 법을 최대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크 잡고 뭐라고 인사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물리를 가르치는 정선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학을 가르치는, 물리학 문제 푸는 법을 가르치는 정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